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간단한 소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재 학부모님부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오송구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이승재 학부모라고 합니다. 오늘 또 교육감님하고 차관님하고 같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간단히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자기소개. 네.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 시간 되면은 아주 재미있는 개그, 아재 개그를 종종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진 학생 혹시 자기 소개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한번 고교학점제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좀 더 현실적인 말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차관님 아까 충남에서 그 교육부 일도 시작했고 충남 출신이라고 했는데 어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대전서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립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요. 86년대 충남교육청 가니까 초등학교 연사님부터 고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까 12분이 계시더라고요. 스승의 날 내먹었습니다. 지금은 꽃다발 그때 졸업했으니까 괜찮네요. 꽃다발 12개인가 들고서 1층부터 4층까지 헤맸습니다. 박백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진근 선생님. 네, 저는 논산 대건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박진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머니들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민철 교장 선생님. 네, 천안에서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를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천안 신당고 교장 조민철입니다. 오늘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미리 발표하셨던 분들은 발언 기회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학교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좀 가볍게 재밌게 하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나 꼭 이걸 한번 학교에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을지 아주 가벼운 말씀으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최근에 개설된 과목 중에 연극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다양한 살아가면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연극에 좀 빠져서 인생을 좀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연극 과목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훌륭한 배우를 한번 또 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민철 선생님. 네. 예, 저는 수학 교사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수학 교사였기 때문에 뭐 독서라든가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그런 대회나 행사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부쩍 요새 이런 대담회도 나와보고 이제 강의도 하고 이럴 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만약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독서 토론 동아리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하고 책을 읽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지철 선생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연극 뮤지컬을 좀 해보고 싶고요. 실제로 연극과 뮤지컬이라는 게 몸과 또 말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열망이 컸는데 못 돼가지고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신소율과 함께 열애 중인 김지철 배우가 있죠. 아시나요? 예. 그렇게 해나갈 거고 충남교육청은 연극 뮤지컬 단편 영화 제작의 전국 최고의 교육청입니다. 예. 제가 살고 싶은 삶을 한번 해보는데 학생들이 한 90개 학교 정도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승재 학부모님. 저는요, 뭐 이게 불가능하겠지만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리 찢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태권도 그 훈련 받을 때 다리가 안 올라와서 아주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몸을 좀 유인할 때 다리를 완전히 찢어서 손연재처럼 그렇게 좀 그 유연한 몸매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차관님께는 질문이 안 되는데 돌발 질문 우리 차관님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시 학교를 간다면 학교 그만두고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밖에 할 게 너무나 더 많고요. 저 여행도 좀 다니고 저기 한국 밖으로 세계 여행도 좀 해보고 저는 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부는 혼자 해도 또 아까 권진 학생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또는 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뭐 지금은 그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학교 안 다니면 죽는 줄만 알았었는데 학교 밖에도 길이 많이 있다 그런 걸 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미안합니다. 아마 부모님 속개나 섞였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 말씀 들었는데 우리 권진 학생 어때요? 들어보니까. 뭐 되게 재밌는데 뭐 다리 찢기 이런 거는 굉장히 생각도 못 했는데 네. 이런 거 굉장히 어른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재밌고 그 옆에 이제 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제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학부님들 질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2022년도에 이제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한다고 하고 있고 25년도에 본격 시행 이렇게 돼 있어 상당히 먼 미래 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차관님께 이 고교 학점제 도입 필요한 이유는 뭔지 그 앞에서 나왔을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자신과의 경쟁 뭐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안 했던 말씀 위주로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항상 정책 받아들일 때 정책을 시행할 때 그럼 선진국은 어쩌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중학교까지는 학년제로 이렇게 크지만 고등학교 가면 무학년제 학점제로 하는 게 거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기회가 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그 저희 아이를 그 이 무학년제 학점제 고등학교를 좀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 있던 데는 고등학교가 4년제였고요. 고등학교 1학년을 다녔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따지면 중2 2학기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 그 반에 저희 아이하고 한국에서 갓 들어온 애하고 2명이 한국 애가 둘이 있었는데 둘이 일주일 내내 같은 과목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 리얼이냐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체육을 선택하는데도 그 아이는 수영을 선택하고 우리 아이는 필드를 선택하고 뭐 직업교육도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앞으로 갖춰져야 된다. 그러려면 학교도 많이 준비하고 이제 뭐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런 진짜 그 어떻게 보면 꿈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학교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존중되고 모든 아이들이 그 바램, 욕구, 적성, 소질 이런 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길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보실 때 교육청 차원에서 정말 이래서 필요하다. 아까 우리 김성철 교수님 기가 막히게 간명하게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초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앞으로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면 그 지식의 80~90%는 전혀 쓰레기통에 들어갈 지식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제적인 학자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40대 초반이에요. 41살 정도 됐는데 모든 미래학자들이 일치해서 얘기하는 것은 1940년대 정도 되면은 지금 사회에 너무 다를 것이다. 직업도 지금 존재하는 것들 중에 절반가량이 없어질 것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도에 한국에 왔었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과 그리고 미래에 쓸모없는 지식을 위해서 매일 15시간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획일화된 지식을 가지고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거기에 와 있고 인간과 AI가 새로운 파트너로 나타나면서 전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60, 70명 학급이 아니고 20, 30명 학급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와 적성 이 부분을 소중하게 개개인별 맞춤형으로 해 나가야만 나중에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그저 말 잘 듣고 암기한 것들을 줄줄 풀어놓는 이런 시대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창의적인 그런 지식 체계를 구성하고 특히나 콜라보레이션, 협력을 잘하고 공감 또 배려할 줄 아는 인간성을 기르는데 이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해서는 정말 고교학점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게 정말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크게 바뀌는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실제로 그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천안 신당고등학교의 우리 조민철 교장 선생님께 운영해 보니까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바뀐 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전에는 만들어진 시간표를 따라가는 형태의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진로나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내가 뭘 배워야 되지? 어떻게 배워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선택한 과목을 자기가 들으면서 정말 자는 아이들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어요. 이동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 이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거, 물론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 두 번째, 선생님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4 더하기 5는 뭐지? 9죠. 이제 이런 수업보다는 9는 뭐 더하기 뭐지?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4 더하기 5 하면 9밖에 정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획일적인 교육의 한 예를 드는 거고 9는 뭐 더하기 뭐가 9지? 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업, 고민하는 수업. 그러니까 수업도 아이들이 배움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반의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도 재미있어졌고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도 그렇게 달라졌고 수업이 정말 그 교감님 말씀처럼 삶과 연계되는 그런 수업으로 바뀌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천안 신당고가 13개 일반고 중에 하나인데 외곽지대에 위치하잖아요. 작년에 공동교육과정을 열었는데 처음에 한 416명이 16강좌에 지원을 했다가 한 300명 정도 이수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천안 신당고에 올 걸. 아까 권진 학생 그런 과목부터 비롯해서 학교를 바라보는 눈도 좀 달라졌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는 긍정적인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학생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에는 그냥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 선택 과목 때문에 정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자는 아이들은 말 그대로 깨워주셨는데 이동하다가 혹시 문제 생긴 경우는 없었나요? 어떤가요? 아이들 잘 이동합니다. 아이들 믿어야 됩니다. 너무 잘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이시고요. 또 때로는 선생님 말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논산 대건고등학교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해보니까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작년에 선도학교를 운영했고 이제 올해부터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택 과목을 이제 열어주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선택 과목에서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적성이나 흥미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 꿈을 찾게 되는, 꿈을 찾는 아이들이 늘었다는 것이 좀 큰 변화가 있었고요. 물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친구 얘랑 친해가지고 이거 들을 건데요. 물론 이런 학생들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자기 꿈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본교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전에 진희 학생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교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정보과학
내지는 뭐 과학 실험 뭐 이런 과목들도 개설을 하면서 그 과목을 들으면서 또 자기의 꿈을 키우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판단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우리 현실의 제일 큰 문제가 꿈이 없는 아이들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운영해도 좀 헤매는 아이들 아직도 있죠. 걔들은 어떻게 지원하시나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친구 따라 들었는데요. 뭐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내신 등급 때문에 그냥 인원수 많은 거 하면은 등급이 많이 나오니까 글로 갈래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가장 안내하는 거는 이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가 그 꿈을 위해서 네가 지금 키울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이냐?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적성을 찾을 수 있게 네, 내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집에서 아이하고 같이 너를 가슴 뛰게 하는 게 뭐니? 이걸 같이 늘 고민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게 더 문제가 커요. 애들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꿈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학부모님 말씀도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봤더니 고교 학점제 도입해가지고 아이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 그 앞서서 그 여러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 학생, 그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뭐 획일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좀 존중을 하고 정말 성취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고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텔레비라든지 이런 온라인상에 보면 해외 구글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LG, 뭐 CJ 이런 대기업에서 절대 시험만 가지고 그 신입 사원들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결국 요구하는 인재라는 것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인성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평가를 하는데 그것들은 시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계속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필요한 그 사람의 덕목은 역시 창의성인데 네, 네. 그 창의성이 어떻게 길러지느냐 하는 건데 그 창의성은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고 싶은 것을 공부를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서 열중했을 때 창의성이 그게 하나의 지식이 되고 그런 지식들이 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영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창의성이야말로 고교 학점제가 주는 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을 때 하나 근데 그 요새 창의력 학자들이 학부모들께 경고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또 놀고 쉬고 잘 때 창의적이 된다고 하는데 놀고 쉬고 자기만 하면 돌머리가 됩니다. 창의적이 안 돼요. 그래서 창의력은 엉덩이에서 나온다 이 말도 있어요. 즉, 근데 엉덩이에 진득하게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정말 뭐가 좋은 건지, 얘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 교사는 그래서 학부모입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학교가 삽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권진 학생인데요. 그 발언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꿈이 분명한 사람도 있는데 주변에 보면 안 그런 애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권진 학생이 볼 때 이렇게 도와준다면 이 친구들도 크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차관님도 계시고 교육감님도 계시니까 당부의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도 진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되게 열성을 가지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교과 시간에 관련된 진로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꿈이 완전히 불분명한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시스템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선택 과목들에 대한 수강 네. 이런 게 제 생각에는 뭔가 친구들이 직접 고민을 하면서 꿈을 가지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 친구 중에서도 지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1학년 때까지 아무 꿈도 없이 노래만 부르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랑 친하니까 재밌어 보인다고 같이 이렇게 막 고교학점제도 듣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컴퓨터에 자기 흥미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컴퓨터 공학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주 좋은 얘기인데 실제로요 친구 정말 많이 닮아갑니다. 몸집이 큰 친구를 두면 뚱뚱해질 확률이 3배가 높아진답니다. 친구 영향 많이 받아요. 우리 차관님 어떤 지원? 예, 제가 자청해서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지원이라는 학생이 여학생이죠? 남학생입니다. 그냥 물어봤습니다. 어머님들 조금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는 게 꿈을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꿈이라고 쓰지만 해석은 직업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 아직 이른 나이에 너 장래 뭐 할래? 지금 무슨 직업 가질래?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된 꿈을 가지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때 자기 정확한 꿈 진로가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 가서도 안 정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대학에서 전공하는 게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공 정하지 않고 가서 대학교 다니면서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전공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은 남보다 일찍 정하면 조금 빠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진로 상담 선생님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그 진로 상담 선생님들이 사실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역할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너가 이러이러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경로로 이러이러한 과목을 좀 더 들어보는 게 어떻겠니? 그런 걸 어드바이스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이 이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그런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꿈을 강요해서 꿈이 아닌 더군다나 직업을 강요해가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 어머님들 같이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에서 제가 자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우리 차관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에게 꿈이 없어도 좋아, 너무 꿈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서 애들이 정말 환호한다고 하거든요. 아마 우리 차관님도 성인 BTS 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교육감님 어디 지금 충남에서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 아이들이 진로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우선 뭐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것이 기본인데 아까 차관님께서 환영사를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학교 간 연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각 시군교육청이 14개가 있는데 14개 시군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다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강사를 좀 확보하고 구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예산 지원하는 것들 외에 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아까 우리 한의고등학교 박성철 선생님이 교육학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데 덕산고등학교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사대나 교대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그런 강좌를 택하면서 자기 꿈을 갖게 돼서 아주 대단히 좋고요. 또 더구나 이게 이제 방과 후나 토요일 날 일요일이 아니라 정규 과목 시간에 이걸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학습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점에서 이제 전국 최초로 올해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죠. 또 동시에 그거 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의 아주 왜곡 구조의 가장 정점에 대학 입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무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23분의 선생님으로 충남 진학교육지원단을 운영을 하면서 또 4군데 지역에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두고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 그리고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도교육청이 함께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제는 이제 대학에서 강사 요원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한 5, 6천만 원, 1억 정도를 지원해서 강사를 14개 시군에 다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정윤 선생님, 학교에서 지금 말 나온 대로 이제 꿈을 찾아서 아니면 진로의 어떤 방향을 정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눈에 보이는데 선생님은 그럴 때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시나요? 꿈을 못 찾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뭘 어디로 해야 될지, 과목 선택 난 뭐 할지 모르겠다 이런 애들 의외로 많잖아요. 네, 그런 애들 있습니다. 특히 1학년 때 아이들이 저 아까 전에 말씀 나왔는데 저도 1학년 때부터 꿈을 이렇게 가지라고 꿈도 없는 아이에게 너 꿈 가져야 돼, 네 꿈에 맞는 과목을 택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고 또 과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또 아이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네가 고른 거니까 뭐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의 그런 진로 진학 상담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그 자신의 그런 과목 말고도 그 학교의 교육 과정과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까지도 이해를 해서 선생님들의 그런 진로 코칭 역량을 키워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가이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했고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주신 부분들이 이 고교학점제에 따른 변화와 지원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학교 수업, 그다음에 학교 평가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아까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을 하면서 변화된 걸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수업하고 평가 뭐 이런 측면에서 우선 본다라고 하면 그 수업이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 꽉 차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평가도 마지막에 한번 종이로 시험 보는 결과 중심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중간 기말 뭐 이런 평가도 필요하겠지만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평가를 하게 돼서 수업의 맨 마지막 부분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도 수업의 한 일체화로 가르친 거, 배운 거 이런 것을 단순하게 외워서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까 5 더하기 4는 9가 아니라 9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흔히 뭐 창의성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중심의 평가가 수업 중간중간에 또는 학기 내내 차시별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과 평가가 과연 잘 되고 있냐라고 할 때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 어려움은 다과목으로 많이 과목이 개설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희망하는 걸 다 받아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는 부분이 제 과제로 남아 있긴 한데 이 연구학교에서 그런 변화의 바람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처음 맞았는데 힘들어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람도 느끼고 있고 또 대안도 찾아가고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디 선생님 직접 하시면서 어떠신가요? 네, 수업은 이제 강의식 수업에서 이제 활동식 수업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전에 수업 들었을 때 보면 수학 같은 경우 그냥 그 선생님은 판서하시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 필기를 받아줬고 또 그냥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지금 수학 수업 물론 강의식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강의식 수업도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 저도 얘들아 수학적 지식은 발견일까 발명일까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식 수업할 때 잠만 잤던 애가 막 그런 것만 하면 막 눈이 살아나가지고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다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활동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수학 말고도 이제 역사 같은 수업에서 보면 이제 역사를 뭐 고려 시대의 경제 활동을 배웠으면 그걸 바탕으로 뭐 내가 직접 벽난도 상인이 되어가지고 중국 또는 아라비아와 무역하는 무역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경제니까 이제 수학도 반영이 되고 역사도 반영이 되고 또 동아시아사, 외교 문화까지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총망라하는 그런 활동 중심의 수업이 많이 늘어났고요. 평가 방식은 이제 예전에는 이게 과제 중심의 그냥 단순한 정량 평가였어요. 지금은 이제 정성 평가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활동들을 관찰하고 그런 관찰한 모습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체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마 어머니도 지금 같은 지금 저런 수업을 하면 나도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 같은 그런 수학생 만났으면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평가도 바뀌고 수업 방법도 바뀌고 또 한 선생님이 해야 될 과목도 늘어나고 이러려면 이게 선생님들 보통 힘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뭐 이렇게 열정적인 선생님도 계셨지만 정말 아예 꽁꽁 온 선생님도 계시다. 그래서 이 교사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육청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아마 학부모님도 궁금해하십니다. 혁신학교가 그렇듯이 고교학점제 운영도 실은 선생님들이 대단히 고단하셔요. 혁신학교에 내 자녀를 보내는 것은 너무 환영하지만 내가 혁신학교 교사는 안 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가 여러 가지 교사들의 노동이 늘어나고 또 학교로서도 행정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또 부족하게 느껴지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나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무 행정사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학교 업무를 가급, 행정 업무는 그분들에게 넘기고 수업에 전념하게 한다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연구학교와 시범학교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가 78개인데 10%가 훨씬 넘죠. 그렇게 하면서 연구학교에서 연구하고 고민한 것을 시범학교에서는 적용해 나가면서 또 보완해야 될 과제들을 찾아내는 것을 올해까지 하면은 좀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학생들의 교육과정 다양한 선택을 위해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현재 만들어 가지고 보급함으로써 단회 학교에서 좀 업무가 줄어들도록 해드리는 일, 네. 또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이 부분을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자체 논의하는 걸 도와드리면서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평가에 있어서 과정 평가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결과 중심 평가였는데 과정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좀 기록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강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연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부족한 것들이 좀 더 보완할 것들이 있겠지만 올 상반기까지 가면은 많은 것들을 하반기에 더 채워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강연해 주신 쌤 말처럼 이렇게 꽁꽁 얼어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책 부분인데요. 우리 여기 선생님 입장에서 이 차관님도 계시고 교육감님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수학 평가를 할 때 예전에 그냥 일제고사로 시험 딱 보고 채점하고 수행 평가를 하다가 지금 이제 수학 주제 발표를 하고요, 이제 수학 독서 활동을 수행 평가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성 평가다 보니까 또 이제 평가에 민감한 아이들한테는 또 이렇게 좀 약간 껄끄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평가에 대한 교사의 그런 평가 신장성, 평가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뭐 연수를 개발해 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간에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아까 교무행정사 얘기 나왔는데 저희도 올해 연구학교가 되면서 교무행정사가 한 명이 배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행정 업무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 한 분의 배치가 여러 선생님들의 일을 많이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교무행정사의 배치가 가장 좀 시급한 문제일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수업이 아이들이 과목이 다양해지고 특색 있는 수업이 열리는 만큼 좀 선생님들의 그런 수급을 더 늘려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안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교육감님. 네,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업무를 최대한 줄여드리는 일,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업무 지원팀을 운영한다든가 학교별로는, 그래서 교감 선생님과 부장님 한 2분 정도가 학교 업무에 전담을 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수업만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학교 자체로도 하고 지역교육청과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면서 올해는 학교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14개 시군교육청에 다 두어서 학교 행정실과 교무실에서 정말 함께 어려운 일들을 다 지역청으로 빼내오는 일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좀 더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마지막 핵심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수 미수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뒤처지는 애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말 유급제라는 것도 또 생각이 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지금 차관님께서 교육부 정책이 어떤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께서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서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학부모나 아이들은 욕심을 내 가지고 이 높은 단계를 듣겠다 하고 이제 수강 신청입니다. 수강 신청을 하면 그 진로 상담 선생님이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된다. 너는 그러니까 요걸 들어라. 이렇게 그 사람이 사인을 안 해주면 그야말로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그야말로 명확한
진로 상담이 돼야 될 거고요. 또 우리 선생님이 그 아이가 미수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실하게 준비하고 또 충실하게 지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할 수 있는 그런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생길 경우에는 그야말로 진로를 좀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교육으로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직업교육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사실 제대로 된 그 학점제 고등학교라면 한 학교 안에서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학교 안에서 영재교육도 돼야 될 수도 있고 또 특수교육도 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 원하는 아이들을 또 다른 그 지역사회하고 연관해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뭐 문과, 이과, 예체능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비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을 완벽하게 하나하나 다 지도해 주려면은 돈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학교가 마을이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그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자꾸 재촉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네. 네, 처관님 시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재촉하는데 처관님께서 시간 주셨으니까 학부모님들 궁금한 점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 모시고 저희가 한 말씀도 못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 자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중학교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자녀가 중학생일 때 어떤 게 고민되었는지. 제가 만약에 그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이라면 3년 후에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이 3년 후에 이제 당장 이제 교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갑작스럽게 맞닥뜨릴 텐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중학교 때 자기 진로라든지 또 진학이라든지 진로와 진학에 대한 구분을 빨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앞으로는 대학 입학만이 살 길은 아니라는 게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고등학교를 갈 때 일반계 고교를 갈 것인가 뭐 특성화고를 갈 것인가 통목고를 갈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정말 이게 차기 정부에서 계속 지속될까? 이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이 사라져 가는데 이게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좀 정책 지속성 확신을 좀 주실 수 있을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모든 그 행정력을 다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뒤집어지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자유학기제는 지난 정부에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자유학기제를 떠나서 자유학년제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도 자유학기제 거리낌없이 받아들여서 더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교 학점제는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선 권진 같은 학생들이 맛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맛을 보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이게 좋다고 한다 그러면 아무리 교육청이나 선생님이나 교육부에서 아니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버리셔도 좋고요. 어떻게 이걸 잘 발전시킬 건가, 여기에 어떻게 더 많이 투자할 건가 이런 데서 좀 많이 그 의견을 모아주시고 여론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모든 행정력을 올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이 실은 좀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도 마지막 한 줄평 마무리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나에게 있어서 이거다. 우리 앉은 순서대로 교육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집에 나와 있죠. 제 충남교육청에서 만든 말입니다만 고교 학점제는 징검다리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자기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한 줄평 할 때 여러분이 감동하신 만큼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장 선생님. 네, 고교 학점제는 아이들의 인생과 삶과 진로를 잘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다. 뭐 영어 사전에는 없지만 New Life Navigation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내비게이션이다. 아,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네, 저는 고교 학점제는 미래의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네요. 미래 자신과의 대화이다. 자, 우리 학생 기대됩니다. 제 생각에는 뿌연 눈앞에 있는 꿈을 보여주는 안경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안경처럼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안경. 네, 좋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네. 예, 저는 고교 학점제는 그 창의성을 기르는 쇼컷이다. 아, 창의성을 기르는 숄컷이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차관님. 예, 고교 학점제는 성장판이다. 이상입니다. 아, 고교 학점제는 성장판이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자리를 했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6분 패널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